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동해안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어선 한 척이 동해안 북측 해상으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 가지고 정확하게 보면은 6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일주일, 꼬박 일주일 동안 북한에 납포되어 있던 사실을 몰랐다. 참, 이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런 황당한 뉴스, 여러분 또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어선이 동해안에서 말이죠, 북쪽으로 납포가 된 사실을 일주일 동안 몰랐던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정말 이게 무슨 정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완전히 이건 아프리카 부족 정권에서 말이죠, 자기들 부족 중 부족위원, 부족원 한 명이 딴 나라 딴 부족으로 넘어갔다 와도 모르는, 완전히 이건 깜깜이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죠. 참,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요, 언론 보도를 보고서 알았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알았느냐 물어보니까 나도 몰랐다.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고도 남을 콩가루 정권 아니겠어요? 참, 이런 정권 참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몰랐느냐라는 데 제가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윤창중 칼럼 세상에 저한테 말이죠, 한 건도 아니고 여러 차례의 여러 건의 제보가 왔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어선 한 척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제보가 저한테 여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010-8881-4649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전화도 해오셨고 또 문자도 많이 보내왔습니다. 어선 한 척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왜 그러느냐. 이게 북한 눈치를 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칼럼을 쓰지 못하고 방송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해안에서 어선 한 척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걸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보를 해주신 분의 충정은 제가 100% 그 이상도 이해할 수가 있고 참 공감하고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윤창중 칼럼세상 TV 또 윤창중을 참 이렇게 참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즉각 방송을 한다던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된 뉴스다, 오보였다, 가짜 뉴스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완전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도 윤창중이가 한건 하려고 참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 그래서 마치 가짜 뉴스의 원조처럼 윤창중을 난도질할 텐데 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 점 참 양해해 주시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그런 참 그 애로점, 저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지난 20일 저녁에 울릉도 저도항을 떠났던 그 어선이 20일 저녁에 연락 두절이 됐다가 21일 새벽 북한 동해안, 북한 그 해안으로 넘어가서 납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 방송이 27일 날 자기네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풀어주겠다 해가지고 속초항으로 귀환한 거예요. 이게 저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과연 국방부, 그 다음에 국토안전부,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당연히죠. 국가안보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해경, 해안경찰, 아무도 몰랐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다. 어디도 몰랐다면 이런 정부는 해산시켜봐야 해체해야죠. 아니 지금 여의도에서 윤창중 관람수당 TV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이 제보가 한두 통 걸려온 게 아닌데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통일외교 안보라인, 국방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해경, 어디도 몰랐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런 문제야말로 국정감사를 해야죠. 이런 문제야말로. 도대체 뭐하는 야당입니까? 뭐하는 야당이에요? 네?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몰아나겠다고 해가지고 서청원하고 싸움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이건 도대체 이런 야당 이런 야당 도대체 뭐하는 야당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무슨 MBC, KBS 방송 노조 파업 해서 나갔다가 사흘 만에 들어오는 자유한국당. 도대체 무슨 그 국정감사를 보이콧했으면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정말 이런 유약한 야당은 제가 35년 동안 대한민국 야당 지켜봤지만 이런 야당은 처음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이런 야당은 지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어선이 북한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문재인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전체가 먹통이었다는 것을 과연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12조로 그냥 한 번 말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거야말로 국정감사를 해야죠, 국정감사를. 당장 국정감사 하자고 나와야지, 이걸.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 안보 정당, 이념 정당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가 기초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조용해요. 이게 나라입니까? 네? 이게 나라예요, 정말? 만약 박근혜 정권 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정권이 아마 흔들흔들했을 겁니다. 모든 언론이 그냥 완전히 작사를 내고 야당이 눈만 뜨면 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 세력한테 타도됐습니까? 대한민국 언론과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무너졌냐 이거예요. 세월호 7시간 아닙니까? 네? 불과 7시간이에요. 불과 7시간.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일주일 동안 몰랐다 이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영, 안보실 1차장, 2차장,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국토안전부,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 해경,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를 샅샅이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정말 뭐하는 야당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정권이 넘어온다?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로?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도 당신네들이 그걸 지금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뭐 개혁보수, 바른정당? 웃기지 마세요 정말. 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슴을 치면서 장탕식하는 이 보수 우파 세력이 지금 마음을 붙일 야당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홍준표한테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김무성한테 붙일 수도 없고 유승민한테 붙일 수도 없고 말이죠. 한편에서는 문재인의 지지도를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문비어천가 부르고, 텔레비 보지 않고 신문 방송 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홍준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잠옷 입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 안에서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했고, 심지어 어떤 무슨 성적인 공상과학소설이 쏟아져 나왔고, 거기서 무슨 경락 마사지 받았고, 온갖 소설을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그 말초신경, 그 공분을 폭파시켜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들어가 있고, 문재인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좀 저렇게 참 인생 역전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다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하자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7시간 동안에.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그 7일 동안 무엇 한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 25일 날 대한민국 어선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던 그 시간 25일 날 호남 광주에서 내려가가지고 예능 정치했습니다. 네? 광주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6.25 이후 최악의 안보다. 본인의 입으로 말한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호남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야구 시위하면서 완전히 한박 웃음을 웃고 말이죠. 완전히 국민들의 그 말랑말랑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그 지지도를 유지하는 그 예능 정치를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뭡니까? 광주 시구에 시구, 야구 시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광주 내려갈 때 전라도 출신들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자, 장하성 정책실장 이 양반이 광주 일고 나왔잖아요. 임종석 386 주사파 전대협 회장 임종석 전남 장흥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게 제2부속실에 말이죠. 제2부속실이면 영부인님, 김정숙 영부인님 담당하는 비서관인데, 그 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실 비서관, 전남 고흥 출신입니다. 이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기아 타이거스 점퍼 입고서 경기 보는 그 장면을 명색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겠습니까? 입에 담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참 한심스러워요. 문재인 씨는 말이죠.
지난 6일입니다. 이번 10월 6일에요. 백악관의 트럼프가 미군 그 군 수뇌부, 완전 쩌렁쩌렁한 그 미군 수뇌부를, 군 수뇌부를 부부동반으로 불러가지고 마치 전쟁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부동반 파티를 열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 부부동반으로 불러가지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말하면 폭풍 저자의 고요라고 그랬어요. The calm before the storm이라고. 네? 한번 북한을 때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시간에 뭐 했냐? 대통령 문재인 씨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 가가지고 별신구 탈놀이 그 출연자들, 별신구 하회마을 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네? 전 세계에 다 나갔습니다.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북한 핵을 이고 살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헬리콥터 타고 갔다 왔잖아요. 야, 이렇게 서울에서 DMZ까지 가깝구나. 정말 그런데 이 서울에는 정말 뉴욕을 능가하는 이 인구 밀집 고층 아파트가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러고 있는 판에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미군 수뇌부 불러다가 부부동반을 불러다가 폭풍 전야라고 하는 그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동에 내려가가지고 탈춤 췄어요.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19일에요. 10월 19일에는 부산 영화제 찾아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네?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그 관객들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6.25 이후 최고의 태평성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6.25 이후 최고의 태평성대 대통령입니다. 지금. 이해도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온갖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까? 그랬던 세력이 정작 자신들이 정권 잡아가지고는 광주에 가서 시구하고 경북 안동에 가서 탈춤 추고 덩실덩실 탈춤 추고 부산 국제영화제 가가지고는 완전히 무슨 인기 스타처럼 말이에요. 이런 예능 정치를 하는 말이에요. 세월호를 갖고 3년 6개월 동안 울고 먹어서 이 정권을 잡은 세력 아닙니까?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려먹고 울고 먹고,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한 사람들까지도 넌더리 나게 만드는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뭡니까? 세월호, 5.18, 네? 최순실, 이걸로 정권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관심은 전혀 안보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로지 예능 정치. 그래서 지지도 왜 국민들이 넘어갑니까? 참 난 저는 그것부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국민들이 넘어가네? 대한민국 어선이 북한에 넘어간 일주일 동안 깜깜 몰랐다. 한번 믿어보자 이게. 왜 깜깜 몰랐느냐? 왜 그런 콩가루 정권이냐? 왜 콩가루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냐? 제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잘 좀 들어주세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는 평생 이런 북한 핵 문제라든가 기본적인 군사 문제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외교부에서 변두리에 있던 변두리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제2차장 이 군인 출신인데 이 양반은 뭐냐? 군사회담 전문가예요. 회담 전문가예요. 회담 전문가. 북한 핵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 양반은. 그 다음에 제2차장. 오늘 한중 정상회담 그 일정 발표한 그 제2차장은 뭐냐? 나는 무슨 정상회담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발표하는 건 정말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봅니다. 이게 무슨 격식도 없고 형식도 없고 무슨 절차도 없고 말이죠. 완전 콩가루 정권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외교부에서 유럽의 무슨 헝가리 뭐 이런 데 대사했던 양반입니다. 안보 문제, 무슨 강대국 외교, 무슨 미국, 러시아, 무슨 일본, 중국 이런 얘기를 다뤄본 일이 없는 말이죠. 막말 외교부 내에서 주류 세력이 전혀 아닌 변두리 세력 출신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강경화. 막말로 제가 무슨 뭐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통역사, 동시 통역사 출신입니다. 네? 그 내공이 있습니까? 그 TV에 나와서 그 외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한번 보셨어요? 통일부 장관. 그 양반은 평생 대북 대화, 오로지 대화, 통일 했던 그야말로 통일부 내의 좌파의 원조예요, 원조 좌파 공무원. 통일부 내에 있는. 그래서 쫓겨났다가 이번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 미친 소 문정인만 대한민국 안보를 산산조각 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북한 비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질끈 감으면 돌려주겠지. 이러한 일종의 기대 환상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허약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이에 반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과 행정부의 그 안보 라인을 보면 입이 쩍 벌려집니다. 모두가 군장성 출신이에요. 그것도 해병대 장성 출신 일색입니다. 해병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 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 양반이 해병대 대장 출신입니다. 포스트입니다. 해병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머린코 해병대의 사성장관 출신이고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켈리, 네? 존 켈리가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이 양반은 미국 남부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 얼마나 막강한 그 남부군 사령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라크전 때 서부 다국적군 사령관을 했어요. 서부 다국적군 사령관. 그리고 첫째 아들은 지금 뭐냐면 해병대 수령이에요. 둘째 아들은 로버트 마이클 켈리 중인데 2010년 11월 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다가 해병대 주기 해병대 주위 때 소대장으로 순찰 임무를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전사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대장인데 그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해병대로 순찰 업무하다가 전사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보세요.
쟤들은 특 먹고 뭐 차 사고 전부 다 이건 철폐한다고 하면서, 네? 그야말로 서민팔이 하면서 말이죠. 쟤들은 집을 10채, 15채 갖고 있으면서 2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작살낸다고 하는 이 정권. 저희들은 차 사고 뭐 특 먹고 폐지한다 하면서 지 딸들은 죄다 말이죠. 특 먹고 차 사고 특수 중학교 보내고 하는 이러한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정권. 그게 문재인 정권인데 반해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안보 라인은 해병대 1색입니다. 합참의장 조지 던포드 합참의장도 해병대 사성장군이에요.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머리 완전히 빡빡 밀은 율브린더 같은 양반. 이 양반이 맥메스터 현역 육군소장이에요. 현역 육군소장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육군소장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해야만 맞는 거예요. 소장이 아니라 좀 육군 중장, 육군 대장이 들어가서 해야만 지금 맞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군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지금 6.25 이후 최악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6.25 이후 최악의 안보 사태, 안보 파탄을 직면한 대한민국의 안보 사령탑은 6.25 이후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의 안보,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 꾸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입만 열면 자주국방이라는 거예요. 자주국방.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조차 제대로 꾸미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자주국방이라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부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이나 제대로 꾸며놓고서 자주국방이라는 허장성세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이 터져서 또 방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